새해 증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2023 연간 전망 마켓 전략으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눈같이 오셨어요. 오늘 네. 너무 춥네요, 날씨가. 춥기도 하고 요즘에 눈도 많이 오잖아요. 네, 맞아요. 눈길도 굉장히 위험하고 그쵸. 이제 만약 눈 내리는 게 좋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맞아요. 눈길처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이 험난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시장, 사실 연말 흐름에 대해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대치를 접어놓은 지는 좀 오래됐고, 연말에 이렇게 많이 눌러놨으면 연초에는 그래도 조금 더 바짝 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가져봅니다. 연초 효과에 대해서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세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좀 낙관적인 이제 스탠스를 가지고 있고요. 네. 뭐 연말 효과는 사실 얼마 거래일도 이제 안 남았고 거래량도 부진한 상황이라서 좀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연초 효과는 좀 기대해도 될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글로벌 증시랑 마찬가지로 사실 11월 중순 이후에 조정 장세를 한 차례 좀 거쳤고요. 지금 2,300선 초반대에 머무른 이제 상황으로서는 약 한 5%,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한 차례 숨고르기 구간 거쳤던 만큼 오히려 하방보다는 이제 상방을 조금 기대하면서 점진적인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거로는 일단 11월 CPI가 서프라이즈 2개월 연속이 났고 12월 FMC 회의도 무난하게 저는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금리의 지금 추가적인 상방 압력은 사실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해당 이벤트들이 1차적인 고비였던 이제 금리의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이제 낮추는 재료로 오히려 작용을 하면서 사실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대감을 좀 확산시켰던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장세가 지금과 조금 유사하게 패턴이 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다만 시점 같은 경우는 그때 대비해서는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일단 18년 12월 때는 성명서의 문구 변화가 관찰이 됐었거든요. 매파적인 스탠스에서 약간 도비시한 스탠스로 문구 변화가 관찰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12월 FMC 회의에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아직까지는 성명서 문구 변화라든지 이제 연준의 경로 자체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제 고용 지표 이제 1월달 CPI를 확인하고 나서는 연준도 2월 FMC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그 성명서 문구 변화를 조금씩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은 증시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보다는 오히려 이제 2019년 1월달에 FMC 성명서 문구 변화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때는 이제 경제 둔화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었습니다. 오히려 그 같은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 약간 2월 FMC 회의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때 이제 2019년 1월달 당시에 그 FMC 성명서 문구 변화를 확인한 뒤에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 랠리를 도모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내년 처음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좀 완화적으로 선회할 수 있는 연준의 방향을 좀 기대를 하면서 연말보다는 일단 연초에 그래도 조금 더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를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연간 전망 리포트 제가 오늘 봤거든요. 일찍 발간이 됐는데 이제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좀 더 전망을 해볼까요? 내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050에서 2,570선 계단식 우상향을 전망을 하셨는데 그 폭을 보니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네. 일단은 내년에 큰 그림으로 보자면은 경제 성장률이 올해 대비해서 안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수출 업종들이 이제 상위 업종에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속도, 이게 빠르게 개선되는 속도 자체가 더디죠. 좀 더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방 압력이 사실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요. 일단 달러 같은 경우는 연준의 금리 인상폭에 비례하면서 이제 월간 상승률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뭐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시피 2월 FMC 회의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최종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은 이제 비관적인 이제 스탠스만 보더라도 그냥 최대 50bp, 좀 낙관적인 스탠스를 가져간다면 25bp 금리 네. 인상을 하고 뭐 터미널 레이트
수출도 사실 5%그 이상 수준을 지금 잡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같은 경우도 보자면은 사실 월간 절상폭이 그렇게 많이 크지 않을 구간이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시아 증시 통화 입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이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외국인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져볼까라고 조금 고민을 해보자면요. 선행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IT에 대해서 팔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10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면요. 누적으로 예, 사실 어. 다른 이제 업종들 파는 거 대비해서 상대 강도 대비해서는 IT 업종들을 이제 꾸준히 조금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모으는 이제 패턴을 지금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빠질 때 모아가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네, 맞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과거 외국인들이 IT를 매수하는 시점에서 대략적으로 1분기가량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수출도 사실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패턴이 이제 관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IT를 매수한다라는 의미는 경기의 경착륙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연착륙 가능성을 조금 높이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익이 더 꺾이는 우려보다는 오히려 이익이 바닥을 다지고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사이클이 내년에 이제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사실 이제 원화도 굉장히 약세폭이 컸습니다. 다른 나라 대비해서 원화 이 절하폭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코스피는 저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가 그러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그런 센티먼트가 개선이 된다라고 1차적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외국인은 아시아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를 먼저 조금 바라보겠죠. 네. 확실히 이제 수출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턴한다라고 하면 수출 비중이 높은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이 봤을 때 이제 매력도가 내년에는 조금 더 높아 보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내년에 시장 관전 포인트 이익과 또 금리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꼽아주셨는데 그럼 이익 측면에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외국인의 이런 IT향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는 부분들이 선행성으로 좀 포착이 된다면 한 분기를 시차를 두고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한 내년 3월쯤? 그쵸. 이렇게 이익을 바닥 다지는 구간으로 그럼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빠르면은 사실 2월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늦어도 2분기 초에는 사실 이 연준이 이제 생각하는 물가도 어느 정도 좀 잡히는 수준이 보일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도 이익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사실 조금 형성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1분기 때 바닥을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계단식 우상향하는 패턴을 우리나라도 그려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수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직까지 YY 기준으로는 마이너스입니다. 부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수출의 부진의 주된 원인이 뭘까냐고 한번 봤을 때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그 QA 관점, 물량보다는 사실 가격이 많이 빠져서 수출의 YY가 이게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꼭 부진하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세하게 업종을 뜯어보자면은 반도체 업종이 사실 수출 그로스가 상대적으로 좀 안 나온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비중이 조금 크다 보니까 사실 수출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라든지 뭐 2차 전지, 조선, 뭐 일부 이제 저희 다른 이제 주력하는 수출 품목들 보시면은 사실 견고하거든요. YY 기준으로 보자면은 플러스를 아직까지 유지하는 이제 품목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꼭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익의 바닥이 다지게 된다면은 사실 수출 모멘텀도 뭐 확연하게 좋아질 가능성은 내년에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최악의 업황은 사실 이번 연도를 이제 정점을 형성을 하고 좀 다져가고 있는 국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내년 이제 첫 있을 FOMC 회의에서 이제 완화적인 좀 문구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말씀해 주셨다면 금리적인 측면에서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긴장을 늦추면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내년을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잡느냐 마느냐 여부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경제가 얼마나 얼마나 안 좋을 빨리 것인가. 맞아요.
내려갈까냐는 여부거든요. 왜냐라고 봤을 때 금리 지금 레벨을 저희가 그냥 쉽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물 지표로 이제 점차 반영되는 거는 후행적으로 그렇죠. 반영을 하게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이슈라든지 특히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비 패턴에 약간 조금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리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오히려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락하는 뭐 속도 자체가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만 아래로 내려가는 패턴을 형성할 것이 이제 사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연준이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다가가느냐 마느냐 여부는 좀 더 지켜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익과 금리 측면에서 주목을 하면서 쭉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일하게 좀 살아남는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군은 어디 있고 우리가 그들을 중심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가 주요 포인트이잖아요. 네. 내년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일단 시장 컨센서스를 놓고 보면요. 아까 제가 수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가 조금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를 제외하고 12months 포워드 순이익 추정치를 그려보면요. 아직까지 빠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괜찮다고 우리나라. 하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네. 증시가 여전히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익 모멘텀도 크게 이제 지금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올해보다 개선되는 업종도 26개 업종 중에 17개 업종이나 됩니다. 그 업종 중에서 조금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자금 조달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낮은 업종을 선별하는 것이 조금 중요해 보일 것 같고요. 일단 이익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금 뭐 음식료라든지 헬스케어, 조선, IT 가전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내년에는 캐펙스에 걸맞는 약간 캐펙스 관련된 업종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도 간간히 접하겠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IT 기업들에게 자기네 땅에 와서 공장을 지어달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관련된 업종들이 계속해서 조금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만약에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은 소비주도 사실 그 올해 주가가 많이 안 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관이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담기에는 편안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장을 준비하면서 주 연간 전망과 함께 관심 가져볼 만한 또 이익이 상향되는 업종군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마켓 전략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